안녕하세요. 어, 법인사부 미국 법무사 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인데요. 미국의 비영리 법인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미국의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법인이 미국은 이제 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당, 그다음에 자선단체, 어, 그리고 뭐 동창회,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비영리 법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religious purpose, 종교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charity, 자선단체. 세 번째는 public benefit,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뮤추럴 베니핏이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법인은 비영리 법인은 이 네 가지 목적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교회를 설립하기를 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다가 내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목적은 교회를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on-profit corporation,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그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겠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법인의 도네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부를 하시는 분들,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 텍스 베니핏,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통적으로 미국 교회들은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받기가 되게 쉬운 편이고요. 그렇지만 교회 이외에 다른 이제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는 목적, 그 다음에 공제를 해줄 수 있는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릭하고 엄격하게 그 내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자격 조건을 심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 국세청에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차는 그냥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뭐 텍사스든 내가 비영리 단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정부에다 비영리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이제 등록은 했는데 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영리 자격을 취득해서 세금을 안 내고 그다음에 나한테 헌금을 주신 우리 기관에 헌금을 주신 분들한테 어떤 텍스 베니핏을 주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게 텍스 익셉션 스테투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미국은 법인세를 주에도 내고 연방에도 내기 때문에 연방 IRS와 주 정부 두 군데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자격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501 그 IRS 코드로서는 501C3라고 하는데 이게 비영리 단체로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제 뭐 주마다 미국의 모든 50개 주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주들이 기본적으로는 IRS에서 그 자격을 먼저 취득한 거를 존중해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내가 교회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IRS에 내가 교회를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세금을 안 내고 그다음에 우리 헌금 낸 그 사람들한테 세금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여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IRS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나 이 자선단체나 이 non-profit organization이 과연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며 그다음에 모든 그런 구체적인 준비들이 다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서비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워십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멤버스가 있어야 되겠죠. 교인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이 교회가 어떤 실질적인 교회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떤 교단이라든지 뭐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거에 속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가 있다라고만 뭐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 대한 거는 어느 학교에서 무슨 학위를 받았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으며 어디서 목회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경력서 같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다라고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실질적으로 자가 건물이라고 그러면 뭐 소유권에 대한 서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리스 어그리먼트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교인 명부, 멤버십 리스트라든지 교인이 누구고 이름이 누구고 주소가 뭐고 이거 실질적으로 교인 장부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경우냐면 이 교회가 어떤 섹션, 교회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교단으로부터 이 교회가 그 교단의 멤버라는 확인서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주보 같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 주보 같은 것도 뭐 내용이 다 들어가서 뭐 몇 월 며칠 날 주보 뭐 데이트 찍히고 뭐 그 워십 순서들이 있죠. 그런 거 다 들어가고 뭐 광고 내용이라든지 뭐 정말 보통 매주 발행되는 주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은 다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IRS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를 샘플로 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 뮤추얼 베니핏이라고 그러면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제 동창회 같은 겁니다. 동창회 같은 경우도 뭐 한인회, 뭐 동창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말씀드린 교회에 준해서 그 동창회의 목적은 뭐고 멤버들은 누구고 멤버들의 이력은 어떻고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뭐고 활동한 내역은 뭐고 그다음에 뭐 그 활동한 내역으로부터 들어온 수익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분들이 조금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아 그러면 그냥 나는 비영리 단체를'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선교 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뭐 교회랑 별도로 선교 단체를 해서 내가 돈 모은 돈으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끼리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어려운 쪽에 아랍권이라든지 이런 데 선교 활동에 지원하는 그 선교 단체를 비영리로 만들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에다가 비영리 단체로만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해서 이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RS나 주정부로부터 이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자격이 취득이 안 되면 비록 비영리 단체로서 주정부에 등록이 됐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되게 쉬운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IRS로부터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증빙 자료를 다 제출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보고 또 필요한 거를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보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인제 비영리 단체가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교회도 많이 해 드렸고 뭐 봉사단체라든지 동문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인회계사협회, 부동산 뭐 중개인협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IRS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비영리 단체를 이용해서 탈세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탈세 부분에 있어서는 IRS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다 이해하고 내용이 뭐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런 게 확인이 명확하니까 금방 되는데, 일반 교회 이외에 다른 법인들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심사 기간이 제 경험으로는 보통 6개월 이상에서 긴 거는 1년 반까지도 걸려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서류 요청하면 또 증빙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간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처음에부터 우리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하 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그런 자료들을 잘 모으고 그 IRS의 담당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이 Non-Profit Organization을 어플라이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변호사나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하긴데 비용도 꽤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선교 단체라고 하면은 뭐 정말 선교 단체에 쓸 돈이 더 중요한데 이 준비하는 시간과 이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게 더 많아서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음 그 상황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미국의 비영리 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의 비영리 법인은 목적이 네 가지. 첫 번째 religious, charity, public benefit, mutual benefit 이 네 가지로 목적을 정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세금을 면제받고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되는 게 아니라 IRS로부터 이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IRS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 이걸 해서 이 부분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이 비영리 법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자료라든지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인 설립 단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IRS의 텍스 익셉션 스테투스를 받는 것까지가 끝나야지 비영리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미리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길어지면은 또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는 것도 있어서 제가 핵심만 어 모아서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 www.cobinusa.com 이라고 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이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필요하신 분들은 그 공지사항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것보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kimjongra@gmail.com입니다. 김종라@gmail.com.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